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경찰이나 그런 공식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무슨 탐정이 수사해서 그렇죠. 그 수사 기록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우리가 탐정이 수사했지만 재판해 주세요라고 맞습니다. 한다면 판사가 보기 아니 그건 아니지. 네.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걸 탐정이 수사한 거 갖고 우리가 원성동 원내대표는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그게 어떻게 짜장면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건 너무 내란죄가 그 탄핵소추의 너무 핵심 부분이라 이걸 드러내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사탕 주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맴매 줄 거야. 애들 겁박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폭력의 일진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요. 딱 벽에 뭐라 붙이고 빵 사올래 아니면 너 빵 안 사오면 반장쯤 내가 그만두겠어. 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법원 내부방에 올렸다는 게 얼마 전에 보도됐잖아요. 네. 사실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판사 중에서도 아주 이 여러 가지 법적 이 법률 실력과 판사로서의 맞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하여튼 백모 재판연구관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판사가 보기에도 이번 사건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이게 수사권상 말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공수처법에 보면은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고위 공직자 범죄에만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고위 공직자 범죄가 주로 뭐 뇌물죄, 직권남용,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예. 저지를 만한 화이트 칼라 범죄고 절도 폭행 이런 거 없거든요. 예. 당연히 내란죄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는 맞고, 예. 예. 근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이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그렇죠. 의 연관 범죄로서 사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양자의 무게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내란 수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직권남용은 징역 5년이야. 예. 이거는 정말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키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를 네. 그때 민주당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그리고 검찰 힘 빼려고 막 억지로 공수처 만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 맞습니다. 수사권을 게리맨더링했다고 전 표현하는데 네. 막 이상하게 찢어놓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내란죄는 경찰한테만 있는 것처럼 됐어요. 그렇죠. 그게 적절한지 여부는 변론으로 치고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으면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권이 있네 없네라고 반론을 제기할 맞습니다.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에다가 영장 신청해서 검찰한테 영장을 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게 싫어서 네. 사실은 그게 싫어서죠.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야 검찰을 어떻게 믿니? 검찰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공수처가 억지로 그걸 끌어다가 땡겨서 쓰면서 이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량이 지금 수사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수사 역량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검사 정원도 못 채우고 그냥 줄줄이 사람이 나가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 기관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예, 예. 이렇게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하는 곳곳마다 계속 무슨 논란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아니 너희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 남용을 타고 들어와서 내란을 수사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네. 전현직 매우 아주 이 하여튼 좀 중량급 아주 법력이 오래된 판사님들 전현직 판사님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분들도 상당수가 이거는 공수처가 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은 사실은 소추도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그걸 막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수사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공수처라는 조직이 현직 대통령이 내 직권남용을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면 아니 언제라도 대통령의 모든 결정에 가만히 있어봐. 저거 직권남용 아니야? 우리가 수사할 수 있으니까 기소는 나중에 해도 언제라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네. 이거는 내란죄를 수사하려고 직권남용을 핑계댔다는 게 너무 빤하지 않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면 어제 그 어디 보도에도 공수처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 기소한 다음에도 혹시 공수처가 이 수사에 관련된 게 논란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런 논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그거 보세요?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예. 수사의 위법이 이게 이어지잖아요. 기소 단계까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에 관여해서 기소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피해자 이제 기소되면 피고인이죠. 예. 피고인 입장에서 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 그리고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고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다. 이거는 자칫하면 공소기각까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공소기각이라고 한다면은 무죄 유죄를 따지기 전에 법원 문턱에서 그러니까 내쳐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야, 이 수사는 이 판사 재판장이 보기나 재판부가 보기에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너희가 네. 수사했어? 야, 이거는 다른 공소장도 읽어볼 필요가 없이 그게 말이 안 돼서 이거는 공소기각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그렇죠. 없진 않다는 거죠. 네. 그걸 피하려면 그냥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영장 신청하고 검찰에 이첩해서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기소하고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맞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지 않고 현행 법제대로 간다면은 그 방법이 가장 깔끔했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란죄 수사권 있나 없나는 여전히 양 기자께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네. 보이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커질까요? 네. 일단 뭐 직권남용 기소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직권남용 기소 못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현직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탄핵이 네.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겠죠.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은 직권남용을 발판 삼아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게 사실 논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너희가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와서 내란죄 수사했다는데 직권남용은 너희 지금 기소도 못하잖아. 네. 근데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한 수사기록과 함께 이게 기소가 된다고? 물론 기소야 검찰이 하겠지만 야 이거는 뭔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 계엄이 적절했냐 아니냐와 별도로 절차 때문에 또 한참 논란과 어떻게 보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절차라는 게 단순히 무슨 실체 절차에서 절차가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수사권이라는 건 전제잖아요, 전제. 그렇죠. 네, 그렇죠. 전제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경찰이나 그런 공식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무슨 탐정이 수사해서 그렇죠. 그 수사 기록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우리가 탐정이 수사했지만 재판해 주세요라고 맞습니다. 한다면 네. 판사가 보기에 아니 그건 아니지. 네.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거를 탐정이 수사 용어 갖고 우리가 그래서 이건 유죄고 이거는 징역 1년이고 이건 벌금이라고 못 하겠는데. 딱 그런 딱 되게 그거죠. 적절하신 비유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아무리 나쁘고 정말 뭐 현행범으로 살인범을 체포했더라도 그 수사 주체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민간 그냥 탐정이라 뭐 민간 예를 들어서. 탐정이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가 계속 가시는 걸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사권도 그렇고 그때 체포영장 갖고도 그랬고 체포영장 집행을 못 하겠으니까 경찰한테 너희가 좀 해서 우리한테 음식을 잘 만들어 갖고 오거나 그랬다가 또 경찰한테 한번 까이는 그렇죠. 망신도 당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가 어제 또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섰어요. 저 방금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건 그랬는데 어때요? 예. 이거는 사실 진짜 보복성이라고 봐야죠, 진짜 거의. 보복성이다. 네. 예. 물론 뭐 옛날 2013년에 판례가 있다고 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예. 수사기관이 부르는데 안 오면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근데 그 2013년 판례가 어디에 적용된 거냐면은 국가보안법 사범들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사범들 거의 진술 거부, 조사 거부가 거의 이렇게 일상화된 경우가 그렇죠.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국정원 조사에 그렇게 불응하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던 그런 판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이 명문의 규정도 없는데 적용해서 끌고 올 수 있느냐. 그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전례에 비춰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예. 그렇게 그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협조 안 하면은 예. 더 이상 강제 구인 안 하고 그냥 기소하고 했었어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면 그렇죠. 조금 더 엄정하게 그리고 더 원칙에 맞게 네.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럼 이건 결국 공수처가 자기네 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네. 보복성이다. 보복성이고 이거는 너 한번 혼나봐라. 쉽게 말하면 거의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 이게 뭐를 봐도 알 수 있냐면은 접견금지 그렇죠. 그렇고 예. 또 서신금지까지 한다고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거 네. 이걸 놓고도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가족 면회까지 막아선 공수처 또 논란 자초하나 이런 비판적인 사설까지 실렸던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이 가족 면회까지 금지한 게.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증거인멸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증거인멸 방지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 못 만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범들이 다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만나서 뭐 어떤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그럴 대상자도 조금 상정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공범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싸그리 다 구속되고 구속돼 있어요. 심지어 기소까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사실 가족들과의 만남은 이게 인도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막는다? 예. 이것도 역시 정말 보복성이고 소위 말해서 오기의 발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공수처가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공수처로 가서 수사 안 받겠다. 당신네 수사 못 받겠어. 존중 안 해. 그 수사가 틀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강제구인 온 것도 네. 보복성 같고 네. 그다음에 가족 면회까지 다 차단한 것도 보복성 같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예.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무슨 실익이 있는 건지. 그러네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내란죄 공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니 저는 또 현직 대통령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직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으나 네. 그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 뭐 6개월 후가 됐든 언젠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 그래서 언제기 복귀한다면 뭔가 대통령 업무와 관련돼서도 최소한의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뭐 가족이든 아주 몇몇 안 되는 뭐 대통령실 직원이든 만나서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의 공간, 그야말로 숨 쉴 공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예. 접견권이라는 게 무슨 자기의 방어권은 이제 저 변호인을 만나서 보장을 받는 건데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을 위해서도 사실 보장이 돼야 되는 권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족 면에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이거 사실상 이제 독방 상태에서 고립 상태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그런 결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아마 다툴 여지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준항고라든지 예.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마 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공수처가 좀 보복성으로 좀 뿔났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공수처가 이번 수사에서도 전혀 역할을 못하면 조직 자체에 존폐가 걸려있다.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사실 있으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을 때 정말 민주당에서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가 이러면은 공수처 행위 세체해야 된다. 공수처장 탄핵한다 또 그때 탄핵을 또 그러니까요. 흔들었었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공수처 입장에서도 뭐 그런 계산을 했겠죠.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없다. 본다면은 어차피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 봤을 때 민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높다고 보고 보면. 그러면은 최대한 그쪽의 니즈에 맞춰서 좀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민주당의 입맛이나 민주당이 좀 바라는 바와 결을 같이 하면 우리 조직이 조금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분석해 보면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공수처가 아까 역량이 없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차피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 지금 20일을 갖고 공수처하고 검찰이 나눠 써야 되는 네. 이것도 희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수처법 만들 때 얼마나 날림으로 만들었으면 이러면 소위 네. 그 반띵 논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반띵 정말 구속기간 반띵은 보다 처음 보는데. 법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공수처가 법적인 지위가 검사냐 사경이냐 이것도 되게 의문스러운 애매하죠. 거예요. 사법경찰관. 왜냐하면은 검사의 본질은 공소제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현직 판검사밖에 없습니다. 하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렇게 구속 기간도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럼 야 너네가 검사야 검사야? 사경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문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면 어차피 반띵 할 거라고 20일을 나눠 쓰기로 했는데 그 날짜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검찰로 넘기면 어때라고 검찰에서도 좀 일종의 공문으로 제안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어받아서 기소를 할 거. 왜냐하면 지금 그 안에 특검이 출범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왜 보면은 구속 기간이 20일 내내 어쨌든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루라도 더 벌어서 수사를 뭐 진술 거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공범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 다 검찰에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공소장을 탄탄하게 가자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양 기자가 보시기에도 네, 이럴 거면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라는 게 계속 쳇바퀴를 돌 거면 맞습니다. 날짜 낭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검찰로 넘겨서 검찰한테 그나마
열흘을 좀 넘겨서라도 수사 기간을 주는 게 좀 네. 그나마 좀 공소장이 탄탄함을 위해서 좋다. 빨리 그렇죠. 넘기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전에 기사를 쓴 게 있었는데 예. 체포영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구해서 보니까 5장이에요. 5장. 표지 포함 5장. 5장. 네. 아, 5장에 뭐 신원 간략히 적혀 있고 그 막 내란하고 직권남용이 막 뒤섞여서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잘 못 쓰죠. 그거 진짜 야 이게 실화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성하더라고요. 물론 체포영장이고 공소장이라서 법적인 형식은 차이가 있지만은 비교를 하자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84장 저도 다 표지까지 읽어봤어요. 있어요. 예. 그렇죠. 잘 썼더라고요. 잘 썼어요 잘 사실.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변호사들은 그 얘기는 하지만 요새 검찰들이 너무 스토리를 멋있게 만드느라고 그렇죠. 수사 내용보다 조금 네. 약간 부풀린다 뭐 그런 지적도 있죠. 어쨌든 저도 공소장 읽게 이 기간에 김효연 장관 그렇죠. 앞뒤 전후를 수사해서 어쨌든 정말 다 이 수사로 다 이걸 하여튼 빨아내서 흡인해냈고 여기다 담아냈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수사 역량의 차이가 너무 나는 너무 거예요, 나는 솔직히. 예, 예. 그럴 거면 빨리 이번에 공수처 들고 저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괜히 망신만 당하지 말고 빨리 넘겨서 검찰이 그냥 마무리를 하고 기소하게 하는 게 낫겠다. 네. 거기에도 이제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탄핵 관련해서 이 질문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탄핵과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어차피 2월 지금 초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근데 너무 충돌하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자 일종의 탄핵 그 피청구인이자 피고인이 될 텐데 그 입장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방어하기가 되게 힘들고 거기다 또 형사재판 같은 혐의로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땐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라는 네. 헌재의 규정도 맞습니다. 있고 하니 네. 그거를 조금 대통령에게 여유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형사재판이나 탄핵 심판 중에 아무래도 탄핵 심판 쪽이 되겠죠. 탄핵 심판 쪽을 좀 중지한다. 이런 게 좀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사실 헌재도 탄핵 심판을 굉장히 지금 서두르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 서두른다는 게 막 시간을 빡빡하게 잡아서 그럴 게 아니라 여기서도 사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충실히 심리했음에도 대통령을 파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대통령을 강력하게 강성 지지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헌재가 열심히 그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도 네. 파면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했구나. 그렇죠.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알았다. 맞습니다. 할 텐데 네. 후닥닥 그냥 뭐 정말 뭐 어디다 뭐 하듯 부쳐 먹듯이 이렇게 후닥닥 내고 그냥 건성 그 결과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정말 뭐 일각에서 제기된 대로 공수처, 헌재, 더군다나 법원까지 다 짜고 대통령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양상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럴 일 없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이 보인다면 네. 그거 자체도 조금은 국민들의 어떤 감정과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와 이런 걸 위해서라도 그런 감정선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예. 법원이라는 게 실제로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때도 일부 수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도 형사법 관련 부분 드러내고 하는 거가 그때 비춰봤을 때 더구나 그 당시 탄핵 소추 담당할 위원장 총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인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 안 된다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펴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 2017년 당시에 저는 이제 최순실 국조청문특위 위원장이에요. 그러셨죠. 국조위원장이에요. 예. 당시 이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은 이제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소추 내용을 자리 잡은 것은 9개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은 이제 5개로 정리가 됐는데 그때 그 주심 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가닥을 잡았죠. 예, 그 내용에서 이제 강요죄나 뇌물죄 이런 것들을 빼낸 겁니다. 예. 그거는 말 그대로 형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그리고 이번처럼 그러면 내란죄가 빠지는 가운데 지금 현재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이 예. 그럼 뭐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이제 행법상의 내란죄를 다루면 시간이 분명히 소요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오로지 빨리빨리 헌재 하려고. 탄핵 심판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빼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이거 뭐 행법은 뭐 행법 위반은 행사재판으로 가는 거고 이제 헌법 위반은 헌재 심판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헌재법 51조 같은 경우는 행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헌재 심리를 중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예. 지금 내란죄 이 행법으로 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일정 부분 차분하게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다면 그럼 헌법 위반 상황은 헌재에서 다루고 예. 행법 위반 상황은 당연히 경찰 검찰 이런 수사 주체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 받아가면서 그다음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죠. 당연히 예. 당연하죠. 그걸 무슨- 그러니까 수사하고 나면은 기소 내지는 공소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거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네요. 그런 얘기.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덜컥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공직선거법으로 나와버리면 또 분위기 달라진다. 아니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아 충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내란죄 탄핵소추 철회 이 자체는 분명 연불보다는 이제 제법에 제법. 눈이 멀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번에 그 내란죄 처리를 놓고 원성동 원내대표는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그게 어떻게 짜장면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건 너무 내란죄가 형사 그 탄핵 소추의 너무 핵심 부분이라 이걸 드러내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도 이제 그 탄핵 소추에 국회에서 의결이 있을 때 예.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이게 말 헌재에서 이 그렇죠. 내란죄를 드러낸다고 하면 내가 왜 국회 우리 탄핵 소추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왜 내가 의결을 했냐. 그때 의결에 결국 왜 찬성을 했겠냐. 204표면 결국은 그때 한 4표나 5표만 안 나왔어도 탄핵 소추가 안 되는 거였는데 당연하죠. 12명 12표가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나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무소불위의 민주당 쉽게 말하면 입법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도 지금의 많은 국민들은 이 상황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 정청래 지금 현재 탄핵소추위원장이 누굽니까? 예? 그분이 지금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행하는 그 행포는 그렇죠. 한마디로 입법 권력의 막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국회에서도 사람이 사실 탄핵소추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내란죄를 덜컥 드러내는데 어느 국민이 그 행위에 대해서 손뼉을 이렇게 마주쳐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야가 여당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고 그래서 그게 200표를 아주 너끈히 넘겨서 넘어갔고 그래서 그 와중에 탄핵 과정에서 몇 개 그 뇌물죄나 이런 걸 빼낸 거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 그때는 여야가 합의하에 그런 게 추진됐는데 지금은 여당에서 일단 탄핵 소추도 아주 별 몇 표 차이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거기 합의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민주당 독단적으로 그렇게 탄핵 소추안을 바꿔 엿바꿔 먹듯이 내란죄를 뺄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당시랑은 좀 다른 점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저명한 그런 스티브 레비치 교수 예. 이런 저명한 그 학자들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예. 뭐 책을 요 근래 이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민주주의는 투표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종북주의를 척결하고 또 반국가 세력, 예? 그리고 국가 주체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한 부분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대국민 담아나 또 국민들의 이 실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못했나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제 독단과 전횡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입법 권력이 결론은 폭력 양상을 취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대응한 행정 권력 수반은 나약하게 짝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자신이 확인한 게, 예.
자신을 배출하는 쉽게 말하면 자신을 뒷받침하는 입법 권력은 108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 국회에서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도 지금 현재 국민이 뽑아준 입법 권력 존중하라 그러듯이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쉽게 말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중해. 이분이 비록 12.3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은 예. 그 부분의 헌법적 유연적 요소라든지 법률적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법 체계가 차분하게 질서 있게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탄핵 재판하고. 그런데 여기에 예, 정치를 수사받고. 개입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때 그런 겁니다. 그때도 2016년 당시도 그런 겁니다.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됐지만 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 한 행위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뼈를 도르는 우리 자신들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난 5년 만에 예. 그 탄핵소추 이후 5년 만에 지난 2022년 우리는 다시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듯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더욱더 냉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탄핵을 한번 경험한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탄핵소추 심판이나 또 내란죄 위반에 대한 법률적 이런 절차 진행 정당성 이런 걸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라든지 일부 벌써 현재 이 심판 과정에 이렇게 처음에 나는 이게 뭐 민주당 측 그 탄핵소추 변호인이 이게 현재 권유로 인해서 마치 뺐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말 그렇다면 이거는 심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고 예. 사법 질서가 벌써 무너졌다는 단정이 되는 거죠. 물론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데 대해서 그 대변인 통해서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제 뭐 부인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 중심이 된 그 뭐 소추 그 변호인도 권유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이 나왔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게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짬짬이가 돼서 이게 속도전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잖아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말 이번에 정말 냉철하고 예. 냉정하면서도 또 헌법적 무조건 판단 가치 그 기준을 갖다가 정말 헌법적 양심 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니까 이 정말- 결과에 승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정말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한다는 그런 경고가 딱 그런 일보 직전입니다. 이미 한남동 지금 현재 간저의 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지금 하지 못한 저 국민들의 양진영의 저 엄동소란의 저 처절함이라는 것은 단면이에요. 사실 심리적 내전 상태인 아, 거죠. 그럼 예. 심리전 내전에 이미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에 맞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전혀 빌미나 트집자 필 일 없이 흠결 없이 신중하게 이렇게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래 경고하긴 했어요. 네네. 이 저 빨리빨리 오늘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까지 특검법 처리 안 하면 한덕수 대통령 대행 탄핵할 거야. 근데 설마 진짜 바로 할까 싶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 시간을 지연하니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네네. 진짜 탄핵하겠다. 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 안 한 거는 내란을 지속한다는 의미다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자, 국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를 수습하자라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분명히 이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상대의 어떤 그 행정부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의 3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 그게 흔들리니까 지금 헌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도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건 완성된 모든 권한이 다 있을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입법부가 인정을 해주게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입법 인정 안 해줘도 예. 선출직이니까 국민들이 예. 인정해준 위임한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 지금 권한대행이라는 건 아주 위태롭게 아주 그러니까 담장 위를 걷는 그런 권한만 있어요. 얇은 얼음판 위를 그렇죠. 걷는 것 얼음판 같아요. 위를 예. 걸어야 돼요. 예. 이건 선출직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나 입법부의 야당이 자꾸 협조를 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야당도 보통 야당이니까 사실상 189석, 109석 가까이 갖고 있는 초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나는 생업에 그냥 종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내 일상에 손이 안 잡히고 아무 일도 못 한다면 그건 정말 위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제 신인도 국제적인 시각이 더 문제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진짜 탄핵 소추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혹시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는 야, 대한민국 관련된 투자는 뭘 스톱 이미 스톱이지만 네네. 야 저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도 또 탄핵됐대. 저 나라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도 사실 맞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인정과 같이 가자는 이 그렇죠. 표시를 해줬잖아요.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자꾸 권한을 그러니까요. 있게 만들어주고. 예. 자, 두 가지가 문제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에 예.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끔 만들어줬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총리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특해요.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라는 게 상당히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헌법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예.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다든지 예. 또 대통령은 거리시나 혹은 뭐 이렇게 직무정지 시에 예. 권한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건 총리 선에서 사실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일부러 총리한테 어떤 과정을 줘요. 민주적 정당성의 과정. 예. 어떤 정당성의 과정. 선출직은 아니지만 예. 다른 장관들 임명되는 장관들과 전혀 다르게 선출직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준의 절차를 거쳐줘요. 그렇죠. 그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밑에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그 밑에 사회부총리가 서열상 다음에 대응을 혹시라도 맡게 될지 모르는 그 순서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국회 인준 절차도 안 안 받잖아요. 받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 절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대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예. 군 통수권 이건 최소 총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부총리 경제 전문으로 기재부 출신의 부총리가 다음에 그다음은 또 교육부총리가 교육부총, 예. 4위는 누구냐면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장관이에요. 장관, 예. 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 우리가 지정 뭐 생존자 이 그렇죠. 드라마가 예.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엄연히 협박에 의해서 지금 존속되는 권한이다. 입법부가 그러니까 야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서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겨보자라는 예. 의미에서의 권한을 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하면 그 권한은 언제든지 내가 뺏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20명의 국무위원이 모두 다 똑같은 사유로 지금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그 국무회의에 그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모든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지금 같은 태세면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뭐 저 검사장들도 그렇고 뭐 트집 잡아서 요만큼만 있어도 그냥 탄핵을 언제든지 맘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예. 저는 그게 탄핵 소추의 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탄핵 소추의 사유가 분명히 권한 대행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유라면 예. 그거는 권한 대행이 되기 이전에 탄핵 소추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말 안 들어? 그거 빨리 공포 안 해? 이거 봐라. 근데 이거 가지고 바로 탄핵 걸려고 하다 보니까 법리적 논란이 있잖아요. 권한 대행도 200석이니까 200석이냐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 150석이냐 150일이냐.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총리 때 그 내란에 공모했네 그거를 지금 들고 와서 하겠다는 건 진짜
너 내 말 잘 들으면 사탕 주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맴매 줄 거야. 이거 애들 겁박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폭력의 일진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요. 예, 예. 딱 벽에 몰아붙이고 빵 사올래 아니면 너 빵 안 사오면 반장씩 내가 그만두게 할 수 있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모양새에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겠다 하면 설리해가 되잖아요. 설리해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은 정말로 민주당이 정말 이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서 예.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위원님 제 생각엔 설마 진짜 이 시점에서 탄핵 소추할까 전 사실 반신반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다가나 뭐 오후 늦지막히쯤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탁 등장해서 네네. 사실은 내가 알겠는데 이쯤에서 잠깐 하고 자 대신 한대행 앞으로 이거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해서 마치 굿캅 배드캅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후쯤에 이걸 쓱 풀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혹시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표한 거면 그냥 고하는 걸까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는 희망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예. 생길 수밖에 예. 없어요. 저는 장앵커의 그 말씀은 사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그런 기대이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 난망이다. 기대를 할 수 난망이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망이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이거예요. 예. 두 가지 다 사실 잘못됐어요. 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예. 내란 특검법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내란 특검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 예. 지금 4개의 수사기관이 예. 3개의 수사기관 못 얘기하죠. 공수처, 뭐 경찰, 검찰이 난무했잖아요. 예. 국민들의 정말 눈살을 찌푸렸어요. 여기 사실은 군 검찰도 어쨌든 현역 군에 계신가 거기까지 있었죠. 당연히 예. 공검찰도 그럼 포함을 사실상 한다면 4개가 있던 셈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 지휘관들은 여기도 불려가고 저기도 불려가고 계속 그러고 또 예.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느냐 갖고 또 굉장히 다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검으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니까 이것을 좀 정리하자. 수사의 어떤 권한을 예. 총 집결해보자라는 건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로 봤을 때 수사의 혼선이 너무나 명확했으므로. 예.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다르죠. 검사나 공수처가 안 하는데 제대로 예. 안 하는데 특검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데 특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검이 또 하나의 혼선이 아니라 교통 정리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설득력을 예. 부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동훈 대표 체제였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특검을 어느 정도 우리도 발의하거나 혹은 협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과정이 처음에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웬걸 민주당은 거기에 이 3개의 혼선에 2개의 혼선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상설 특검에 일반 특검까지. 저는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을 왜 동시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혀 다른 성격이라면 또 몰라요. 예. 상설 특검밖에 못 한다 그러면 예. 상설 특검은 하는 거고 예. 그거라도 왜냐면 예, 그 예. 범위도 좁고 그다음에 이 적용되는 인원 검사 인원도 적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 특검은 합의에 따라서 기간도 예.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고 인원도 그렇죠.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상설 특검보다 이번에는 합의가 가능하므로 일반 특검을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상설 특검, 일반 특검은 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수사의 혼란을 정돈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구판을 벌리려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안정감을 주고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시끄럽겠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잖아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이건 뭐 사실 정치 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자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허물을 지금 덮어줬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국면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직무가 정지됐어요. 직무가 그래서. 정지되고 예. 또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내란죄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정치 도의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부인의 허물까지 지금 끄집어내서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정치 도의적으로나 정치 공학적으로 사실 국민들이 납득이 갈까? 이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공개하겠다. 그렇죠. 라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 지난번에는 조금 줄이고 뭐 제3자가 지정하는 특검처럼 약간 후퇴하는 것 같더니 대법원장. 예, 이번에는 아예. 다시 옛날 것처럼 뭐 다 털어놓고 열 몇 개 한꺼번에 다 하자. 거의 그러니까 늘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주장해왔던 소위 위헌적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완전히 번복으로 만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그동안 해왔던 정치 문법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좀 안 맞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후퇴를 해줬잖아요. 양보를 그렇죠. 해줬잖아요. 예. 두 가지 예. 대법원장의 추천을 뭐 비토권은 있지만 예. 뭐 겉으로라도 포장이라도 그렇게 했고 또 명태균 특검법 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혔잖아요. 그러면 더 진전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을 갖고 와야지 예. 원안으로 회귀한다는 건 때는 이때다. 그냥 흔들고 보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고 그렇죠. 저는 탄핵을 했다면 그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된 거예요. 대통령이 파면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다른 이 곁가지가 뭐가 필요했어요. 예. 그리고 직 내려오면 이게 그렇다고 덮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 특검법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나면 이명박 대통령 봤잖아요. BBK 예. 대통령직 끝난 다음에도 어쨌든 그 당시에 수사받고 그 전에 뭐 영화의 몸이 되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집중하고 대통령 파면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그저 모든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엄중한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과유불급 그냥 다 쏟아붓자. 아니 그리고 이거죠. 더구나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뭐 고심 끝에 둘 다 거부권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 어떻게 거부권을 써? 라고 하면서 이런 탄핵을 한다 그래도 그게 지금 이렇게 탄핵까지 당장 할 사유인가 그런데 이건 심지어 지금 거부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아직 주어진 날짜가 있으니 네네. 조금 더 고심해 보겠다 그랬는데 너 크리스마스 이브 이날까지 안 해?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안 하면 자른다 그랬지. 알았어. 오늘 안 한다 이거지. 너 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과유불급의 과도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이건 폭력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저 정치라는 것은 예.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끔 약속을 하는 게 정치적인 그렇죠. 합의거든요. 예. 국회를 만든 이유가 예. 이전에는 계층별로 계급별로 내전을 했어요. 예. 총과 칼을 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폭력으로 나의 그런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시대가 그다음에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만들고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칼을 쓰지 않고 대화로서 협상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은 룰에 의해서고 그 룰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잖아요. 예, 예. 영국 의회는 스워드 라인이라고 있어요. 예, 예. 마주보잖아요. 예, 여야가 예. 이렇게 단상을 보는 게 마주보고 서로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예. 거기서 이 선과 선이 딱 있어요. 그 선이 스워드 라인이라고 예. 해서 옛날 중세 시절에 예. 의회가 생겼을 때 칼을 차고 예. 사실 국회에 들어갔는데 칼을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화가 나면 예. 절대 그 선 칼의 길이였대요. 그게. 예. 찌르지 못하는 어떤 근데 상징적으로 스워드 예. 라인을 만들어서 예. 말로 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 지금은 그냥 찌르는 거예요. 이건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진짜 탄핵 소추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제 계속 겁박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권성동 이제 그 당대표 대행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대행목에 들이대고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 그런데 결국 찔렀어요 지금. 예.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피가 나기 시작할 정도로 그렇죠. 칼을 목에 넣기 시작한 상황인 건데 네. 이건 좀 물론 이번 뭐 계엄이 잘못됐고 이게 내란의 소지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뭐 중도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그런 분들이 뭐 적지 않으신데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쪽입니다만 그런 시각 관점에서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고 있다. 언론이 예상하거나 예. 혹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설에서 경고하는 예. 그 선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 권한 대행 체제라는 건 정말 사실 모든 국민들이나 혹은 정치권에서 요 기간 동안만 그냥
잠시 인정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좀 그 어떤 위기 상황을 안정화 구축하는 데만 쓰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한대행이라는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지금 행정부의 모든 상황을 무력화시키겠다. 가장 두려운 단계는 그 다음이에요. 5명까지 국무위원들을 무력화시키면 국무회의가 무산되고. 그러니까 그 협박까지 했었잖아요. 사실. 국무회의가 무산된다는 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내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전.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무회의가 무산된다는 건 이거예요. 자신들의 권력만 지금 남아요. 행정부의 권력이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상권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대통령 중심제라도. 그러면 거부권은 바로 입법부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렇죠. 과잉 입법을 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다수라고 뭐 그런 이유로서 그 중도나 혹은 소수를 완전히 소수 의견을 묵살해버리고 다수라는 그런 중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그 경계를 거부권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00번이 넘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거부권이라는 건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인정하는 어떤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부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할 이유로 국무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리고 계속 거부권으로 되돌아왔던 많은 그런 아까 그 입법안들이 그대로 그래도 다 통과되고 그 통과되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사법부의 그런 이 견제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완전히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는 그런 법안까지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중에 이 내용을 기사에 정확히 그 숙지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국무위원 15명 중에 5명을 탄핵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일타 오피를 한꺼번에 탄핵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 정적수인 3분의 2에 못 미쳐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 있는 법들이 자동 발효된다. 거기까지 고민하고 따져봐야 될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조금만 조항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에 대해서 공포나 제의, 그러니까 공포하든 거부권 행사하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게 헌법 53조 5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공포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헌법 53조 6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무위원이 직무가 정지된 장관 포함해서 16명이 현원인데 왜냐하면 그만둔 장관들이 있으니까 뭐 국방부 장관도 그만뒀고 하니까. 근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 정지 중이에요. 여기에 5명만 더 탄핵 소추 한꺼번에 탁 묶어가지고 현지에 던져버리고 직무 정지 시키면 16명 중에 10명만 남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장관이. 의결 정적수가 안 되니까 국무회의를 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놓고는 자 우리가 법을 만들어줘. 뭐 심지어 예를 들자면 자 앞으로 이거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할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쳐요. 아니 지금 그 유사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원래대로면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당해도 마땅할 법일 텐데 이렇게 국무회의를 꽁꽁 묶어놓고 기능을 마비시켜 놓으니까 국무회의가 작동 안 해요. 15일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면 그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포 안 하네. 국회의장이 선포.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 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물론 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일단 부인했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그래서 기사에 보면 한 헌법학자가 국회가 국무회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게 뭐가 다르냐. 다른 형태의 국헌 문란이다. 전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내전이 걱정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가 헌법상에서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경계로 삼아라라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꺼내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왜 집에 가면은 가오는 딱 붙이고 있듯이 또는 예. 뭐 국가의 어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듯이 여기다가 탄핵이라는 요건을 딱 쓴 건 이런 요건이 있으므로 내가 평상시에 어떤 권한을 쓸 때 예. 굉장히 엄중하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고 계엄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말 엄중하게 군이 민간으로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건 진짜 절대로 그런 요건이 아니면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인체로 치면 그 마약성 그 진통제 같은 거. 정말 뭐 너무 몸에 고통이 극도로 심해져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쓰라는 게 일종의 마약성 진통제인데 네네. 그거를 탄핵이든 계엄이든 양쪽 다 그런 성격의 네네. 헌법 조항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이거 쓰니까 재밌네. 네. 그래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막 나도 놨다가 여기도 놨다가 저기도 놨다. 물론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어떤 의사가 이 사람 저 사람 환자한테 다 놔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의사소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걱정되는 건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법과 관련돼서도 1심이 나왔는데 거기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없애는 새로운 법안을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선거 때마다 난장판이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예. 하지만 그 부작용들을 인정하면서 표현의 예. 자유를 더 구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로 왔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실생활로 해야 되는 뭐 각종 시행령이라든지 민생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 시행령, 예.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키고 예.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네. 아니 사실 미국의 제가 이름을 자료에서 못 찾았는데 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네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서 다행이고 앞으로 네네. 잘 해나갑시다라고 한 게 사실은 미국도 한국의 혼란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어떤 부분은 군대 동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이 정도에서 안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해 주는 네네. 더구나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뭐 총리도 2번 했고 주미대사를 거쳤고 네네.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네네. 미국에도 지인들이 많고 네네. 하니까 네. 그렇게 한국에 이 정도의 지도력과 리더십이면은 자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한덕수 너도 탄핵소추 직무정지 이러면 진짜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제 사회가 야, 대한민국의 지금 가버넌스는 거의 완전히 무너졌는데 네, 저 나라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뭐 계약 뭐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한 게 자, 일단 다 스톱 하던 것도 잠깐 빼봐 이렇게 이미 이런 상황인데 더 불을 지르는 거죠. 이미 그런 상황이죠. 더 사실은 불을 지르는 이미 거죠. 그런 상황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죠. 예측 가능해요. 외교는 예측 가능해야 되고 국가와 예. 국가 간에 그러면 왜냐하면 한 번 그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떠한 정권이 바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로 바뀌거나 예. 조령목에 하는 어떤 그런 국정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약속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민주당도 당연히 자신들이 집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권을 생각하는 수권 정당이라면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 몇 년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일단 야당이 협조를 하는 관계이구나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 지금의 권한대행과 협조를 해서 이 정국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당이다라는 걸 미국도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국제사회가 느끼게 해줘요. 국제사회가 느끼게 해줘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그 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번 기회에 국가를 안정시키는 예. 하나의 어떤 그 촉매제 역할 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면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헌법상 주어진 시간이 아직 일주일 넘게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그동안 숙고해 보겠다. 그동안 논의도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탄핵, 당장 탄핵 진행. 와 이거는 좀 민주당이 오버를 해도 좀 너무 과하게 오버했다는 생각이 전 강하게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24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뭐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선물?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그 이재명 대표의 약속? 그 이외에 24일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만약에 이유를 붙이겠다고 한다면 31일까지이므로 31일 날 만약에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탄핵 소추도 뭐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해를 넘긴다. 예.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그 스케줄 뭐 이것 때문이 아니면 그 하찮은 그들만의 정치 시간표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더 슬퍼집니다,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이 시안을 예. 갖고 자신들의 스케줄 따라서 권한대행의 그런 어떤 직위를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 해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폭 일진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바라건대 뭐 이재명 대표가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뭐 라드가 되든 아니면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 200석 이상을 그 진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든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그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해서 계속 탄핵 마음에 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탄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어떻게 관점의 차원에서 그렇고 빨리 좀 어떻게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